반갑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가을이구나 싶으시죠? 네. 지구촌 저 멀리에서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법회를 보고 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오랜만에, 또 작년에도 하긴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딱 벗고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마스크를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활기찬 에너지로 세상의 평화를 외치고 세상의 소통을 함께하고 전쟁 종식을 외치는 우리들이 당당한 가슴으로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구 저편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쟁이 사라지는,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외침은, 평화를 사랑하는 외침은 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성지순례 영상을 보셨어요. 보셨죠? 예, 변산 성지를 언제 가보셨죠? 언제였더라? 몇 년? 언제였더라? 104년, 원기 104년에 다녀오셨으니까 올해가 원기 108년이니까 이래저래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성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어쩐지 가슴이 설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설렘과 기대감과 대종사님의 성음을 직접 받들어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 일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의의가 뭐냐? 성지순례는 단순히 경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변산 성지, 제법 성지에서 내려주신 18가지의 법문을 직접 이곳에서 이런 법문을 하셨고 이곳에서 이런 법문을 하셨노라 하고 누가 설명을 해줄까요? 우리 이제 적사님이 가면 우리에게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리고 대종사님의 성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성지순례가 더 보람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여기가 무무역 비비역 비비요 하고 내려주셨던 그 법문의 현장, 거기가 어디죠? 변산구곡로 성립청수선에 해주신 복례구곡,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전교도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정을 듬뿍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가 또 보람이 있겠다.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동지간에 앞에 앉으신 분은 뒤에 앉은 교도님들 잘 모르고, 뒤에 앉은 분은 앞에 앉은 분을 잘 모르고, 새로운 사람은 모르고, 이런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목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4년 전에 갈 때는 변산 원광선원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아마 오늘 법회 전에 봤던 그 영상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로 또 밝고 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갈한 원광선원이 되었고, 또 복례정사 그쪽이 바뀌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에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가족들이 많이 못 가시긴 해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가면서 가족교화의 그 정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더 좋겠고, 또 이제 아쉽게도 신입교도들이 많이 못 가긴 하지만 성지순례를 통해서 신입교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지순례는 4년 만에 갖는 변산 제법성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아침에 실습을 해보니까 안 찍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어머, 이것이 켜졌나? 예. 이게 불이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여기가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여기서 보면
변산 성지에 복례 정사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여기를 갑니다. 원 안에 그려진 곳과 그리고 종곡리 유숙터와 청년암까지는 못 가더라도 월명암까지를 가게 되는데, 변산 성지는 대종사님께서 언제 가셨냐, 언제 가셨다 그래 배웠죠? 원기 4년부터 원기 중앙총부가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원기 9년, 그때가 아니면 1924년, 그러니까 1919년, 1919년은 개벽의 상두소리니 어서 서둘러 기도하자 하면서 법인절 기도를 시작하셨던 그 기간이고, 그 기도를 마치고 대종사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불행하게도 대종사님께서 일주일간 영광경찰서에 계셨잖아요. 근데 영광경찰서에 가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많이 탄압을 받았고 중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은 인도의 누구처럼 막 이렇게 타겟을 받아서 대종사님께서 본의 아니게 경찰서에 가서 일주일을 계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셨어요, 심신이. 그래서 잠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나오셔서 어디 가냐면 김제, 금산사를 가시죠. 금산사에서 또 그때 인연을 만나죠. 어떤 인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증상교 한 신도가 막 발작 증상을 일으켜서 기절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침을 주는, 이렇게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게 했던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산 제법성지로 갔다라고 이 책을 쓴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 따라라고 변산 제법성지 책을 쓴 우리 기사님의 친구이신 방길등 교무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하고 친구시다더라고요. 대종사님의 입산, 이게 변산 제법성지로 가신 그 심정은 뭐냐면 너무 고단했어요. 왜 고단했냐? 너무나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고, 또 혹여라도 대종사님이 혹세무민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본 경찰들이 너무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잠시 정신을 휴양하기 위하여 찾았던 곳이 변산 제법성지이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말 그대로 교리 제도를 초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월명암에 계시는 백악명 스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제법성지의 의의는 여기에 가셔서 교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글씨가 작게 써졌어요. 교강, 이거 지우고 보여주세요. 교강의 재정이다 이렇게 해서, 교강은 교리의 강령, 교리의 강령은 천지은덕, 부모은덕, 동포은덕, 법률은덕의 사중본의 가르침과 최초로 법을 설하셨던 최초 법오 안에 사막을 담아서 교리의 근간이 되는 사은과 사막으로 교리의 강령을 잡아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가셔가지고 계문을 10가지를 주면서 아주 쉬운 계문부터 공부의 수순을 이렇게 밟게 하셨고, 또 변산 제법성지는 우리가 성리품 법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성리연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곳이 이제 변산 제법성지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조선불교 혁신의 탐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백학명 스님 말씀을 드렸는데, 백학명 스님은 월명암에 계셨고, 월명암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보다 먼저 정산종사를 보내셔가지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알게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가서 백학명 스님을 통해서 알기는 알되 뭘 보지 말라 그랬어요? 불경은 보지 말라 그랬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백학명 스님 옆에 가 있으면서 불경을 보지 말라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뭐까지 애면했다? 경상까지도 애면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님을 보내셨지만, 정산종사님은 경상북도 성주에서 나오실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도를 깨닫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얼마나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대종사님께서 그리시는 청사진은 단순히 너에게 불법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불교에 대한, 미래 불법에 대한 청사진을 다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딱 알으시고 앞으로 대종사님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리라. 그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수양연구요론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법성지는 말 그대로 우리 교법의 교강을 근간이 되었고, 대종사님의 경륜, 대종사님의 미래 불법에 대한 청사진을 그때 그리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회상 공개를 위한 인연들의 만남. 정산종사님께서 지난 만덕산에 계실 때 만덕암에 계셨잖아요. 만덕암. 우린 잘 안 가봤던 저 만덕산 밑에 있는 절인데, 거기에 시주보살 최도화 선지님이 갔으니 막 얼굴이 달덩이 같은 분이 계셔서 그 어른을 만국양반이라고 불렀고, 그 만국양반이 이제 너무 19의 그 동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가지고 날마다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가서 그랬는데, 어느 날 도톰한 솜옷을 딱 해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만국양반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냐 이렇게 하니까 수소문을 하니 부안으로 가신 거예요. 부안 얼명암에. 그래서 얼명암에 오셔가지고 대종사님을 뵙고 이제 완전 인생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세회상 공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채도와 박사시와 선지님들을 만나서 서울이나 남원의 교화를 시작을 하고, 또 대종사님께서 어디 가셨다 그랬어요? 그 영광경찰서에서 나오셔가지고 김제 가셨다 그랬잖아요. 김제 모악산에 가져가지고 누구냐면 그때 증산교 신도들을 만나죠. 그때 증산교에 막 분파가 일어나서 시끄러울 때 대종사님의 그 신통 묘수를 보고 대종사님을 언제 저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꿈꾸던 그 사람들이 송적병, 김남천, 문정교, 박호장 그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물어 대종사님을 모시겠다고 찾아왔는데, 거기가 변산 성지이고,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면 월명암에 계셨다. 그 증산교회 인연이 되셨던 송적벽, 구남수, 이만가 인연이 되어서 서동풍 선지님이 오시고, 서동풍 선지님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세요? 서중한 선지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 역사가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인연의 꼬리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중한 선지님이 큰 발심을 내셔가지고 여긴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내항할 수 있는 곳에 터를 잡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백학명 스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 고향 정읍에 가서 내장사를 보죠. 그러나 내장사의 원불교 종부를 정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참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거기에 계시다가 이건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김남천 선지님의 사위가 익산 내 철도 공무원이었대요. 철도 공무원이니까 익산이 교통이 요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서동환 선지님은 김제에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원불교 총부를 익산에 오게 되었고, 알고 보니 교통이 중심이 되어서 익산이 온 것보다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도시가 지금은 이제 금마라든지 왕궁이라든지 황덕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묻혀서 제대로 발굴은 안 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익산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보게 됐거든요. 보면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이 변산 제법성지에서 있었구나. 그냥 우리는 원광선원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원광선원에 맛있는 밥은 오래전부터 유명해요. 돌아가신 우리 가타원님이라고 원로님이 거기서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상치도 묻혀주고 그러지만, 저희들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가서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었던지. 그런데 그 원광선원 이전에 월명암과 그 이후에 실상사 옆에 석도암터를 세웠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인장바위라든지 몇 곳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데는 일원대도비가 있는 곳 어디예요? 일원대도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쪼매내가지고 잘 읽어질지 모르겠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변산 제법 성지가가 누가 썼어요 아까? 이공전, 범산 이공전 원로 법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공전 법사님은
하섬 수양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오랫동안 하섬을 지키셨죠. 하섬을 지키고 하섬이 이제 원기 65년이 되던 해 60주년 행사를 거룩하게 하면서 요 비를 세웁니다. 너무 조그만하죠. 다음 주에 가셔서 실물을 보세요. 근데 실물에 여기 다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뒤에 가려졌지만 4개 기반을 딱 세워가지고 그 위에 뭘 올렸어요? 기각을 세운 다음에 거기 위에 기반을 하나, 둘, 셋 세웠네요. 사막을 위에다 올렸고 다리를 상은사상으로 바탕을 해서 원불교 교전 모양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교전 모양 같으세요? 실물 보면 교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 이제 거기에 좀 옹색하게 세웠는데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에 좀 더 축대를 보수해서 이론 대도비를 세웠고 100주년을 전북교구에서 교강 선포 100주년이다 해서 우리 교도님들 가보셨나요? 105년 했어요. 105년에. 그때 이제 여기서 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쓰셨대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랑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기는 원불교 제법성지 복례정사 석두암터 원기 4년 기미 4월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드시어 월명에서 법인기도 효양하시고 그 아래 초당에서 새 교강 펴신 후 여기 정사 짓고 갑자 4월까지 전상종사 등 2, 3제자를 데리시고 세교법 제정과 수견들 제후로 세회상 공개를 준비하시니 거룩할사 이터전 세회상 원음의 산실이여라 이렇게 해서 이 비를 세웠는데 저 일원 대도는 대산종사님께서 쓰셨고 그 글씨는 이제 서예가이신 권도갑님이 쓰셨대요. 교무님 아니시고 서예가께서. 그래서 여기 일원 대도비를 이제 맨 처음에 올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을 알고 보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렸고 두 번째로는 복례정사 실상초당터입니다. 복례정사 실상초당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원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기 6년 1921년 7월에 김남천, 송정벽 등의 발의로 실상초당 위편에 몇 칸 초당의 건축을 착공하여 그해 9월에 준공하고 이름을 석두암이라 하니 이것이 곧 복례정사이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새로 초안된 교관과 교서로 여러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훈련을 시험해 보시니 그 성적이 매우 좋아 모든 신자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진보하였다. 대종사님께서 맨 처음에 가셨던 곳은 월명암에서 이제 2달 정도 계시다가 월명암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가서 보시면 실상사 옆에다 이제 조그맣게 집을 사죠. 초가 3간을 사가지고 그곳에 2개월 동안 계시는데 그 이후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선지님이 백갑도 아니고 천갑도 아니고 만갑이신 이 선지님이 어떠셨겠어요? 이름 만갑이니까 굉장히 부자였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정육점을 하면서 장사를 한 돈으로 대종사님과 거기 다녀가시는 많은 사람들을 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가난했죠. 교단이 지금도 원불교 하면 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실상사 복례정사 실상초당터 위하고 사진이 약간 다르죠. 지금 여기는 복례정사이고 그 옆에 이제 개구리 올챙이들이 놀면서 했던 대종사님의 인도품 법문을 여기서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가면 어떠겠어요? 우리 적사님이 설명해주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겠죠? 25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교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예습을 잘하고 가시면 적사님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난했지만 그때 참 행복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전산종법사님이나 법 높으신 스승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법문 받들고 또 시봉이라도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대종사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으시고 계문 공부하면서 계문 공부를 이렇게 해라 지도받았을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도 상상이 되시죠? 예. 여기 또 복례정사 하면 떠오르는 법문이 뭐가 있죠? 여기 힌트. 교입품 15장. 노부부가 불손한 자기 며느리를 효심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불공드리러 가요? 실상사. 그러니까 복례정사 옆에 실상사로 불공드리러 가는데 우리는 내 노부부로만 알았잖아요. 그분이 그 직함이 박주사예요. 박주사였대요. 박주사 양주 노인 부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직접 며느리에게 당처에 비는 불공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원전에 근거한다면 뭐라고 했죠? 실지불공. 이거 힌트예요. 혹시 적사님이 문제 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다 손을 번쩍 들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재미있게 성지순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브리핑을 하고 또 재미나게 진행을 해주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상사와 인장바위가 나옵니다. 아까 실상사, 인장바위는 저기 쪼맨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그쵸? 저기 여기 안 보이네. 레이저 포인트가 안 찍히네. 실상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종사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석두거사라 불렀어요. 석두거사. 소태산 대종사 인장바위를 가리키면서 누구예요? 그때 스님과 대화. 아이고 천불이 나도 출세하지 못할 이인 저희 두 이윈. 그러면서 왜 그랬어요? 아침 선을 안 한다고 되게 꾸중을 하시는 스님을 보고, 스님 내가 저 돌에 금이 들어있다고 가면 스님은 쫓아가서 캐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 삶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배워야만이 더 제자들이 따르고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법문은 몇 장? 실시품? 실시품 2장. 실상사에 갔다가 두던 선사가 그 말씀. 그래서 저 인장바위 속에 금이 들어있다고 하면 캐라고 한다면 믿고 캐겠냐, 이 말씀. 그래서 저 바위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자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힌트를 많이 두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예요? 직소포포를 가기 전에 변산구곡로예요. 변산구곡로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성계 왕이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하고 늘 지리산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거기가 청림리 어수대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천왕봉을 향하여 기도 올렸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 이제 변산구곡로고, 변산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변산 1곡, 2곡, 3곡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곳 변산구곡 이렇게, 거기서 그 9봉우리에서 물이 쭉 1곡, 2곡, 3곡, 4곡, 9곡이니까 9번째 이 계곡에 쭉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해창이라고 하는 갯벌이 유명한, 이제 11월 5일 날 우리 그 환경연대에서 수라라고 하는 영화를 CGV에서 개봉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단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내 9곡까지 쭉 물이 흘러가는데 그 복내 9곡이고, 복내 9곡에 대종사님께서 여기에서 법문을 내려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원기 한 7년에서 8년 깨달음을 얻고 이제 거기 9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때 복내 9곡에 갔다 복내 정사에서 복내 9곡을 다녀오신 후 내 전일에 한 생각을 얻은 후 문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 불살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 한시가 다 생각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디에 정신이 쏠리고 또 새로운 교단을 창건하기 위해서, 교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 그 옛날에 내가 냈던 그 한시를 다 기억이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제 변산구곡로에
청립성수성이라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글을 내주시면서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니라 하셨어요. 한번 깨달아 봐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변산 몇 장에 나왔대요? 성리품 11장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종교의 성리를 밝히지 않은 바는 모두 참다운 종교가 아니다. 이 밝히지 않으면 뭐라고 해서 사도라고 딱 규정을 하셨어요.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리법문을 변산제법성지에서 많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변산제법성지 순리길에 다 성리의 한 소식을 알아왔으면 좋겠다. 알아가도록 이번 한 주는 열심히 연마하면 좋겠다. 예. 그 다음 월명암은 그 백왕명 스님이 여기서 불교 개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반농반선이에요. 무조건 선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단련을 통해서도 정신도 함께 단련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농사도 짓고 선도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선농일지를 주장하셨던 백왕명 선사, 그리고 그 불교 개혁을 애치셨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도 서로 교류를 하고 계셨대요. 백왕명 스님이. 그래서 아마 대종사님께서 정보를, 지금 유튜브를 보지 않고 정보를 보지 않고도 다 천리안으로 알으셨나 봐요. 그래서 월명암 또 가셔서 백왕명 스님을 만나고 또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꿈을 더 확실하게 꾸셨다. 여기 월명암에 대한 법문, 제가 즐겨 애용하는 법문인데, 대종사 어느 날 아침에 허공충천에 어쩐 기운?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가? 월명암에 수도대중이 모여서 선을 시작하였더라. 이런, 제가 우리 반백일 기도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천도를 잘 받는 길에 대한 말씀, 천도품 25장에 옮겨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소태산 대종사 종곡 유숙터, 여기 가보신 분 손. 여기는 아마 거의 못 가셨을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대종사님께서 영광하고 변산을 가실 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유숙을 하셨던 곳, 그 유숙을 하셨던 곳인데, 이것은 정산종사님의 외가이신 이춘풍 선지님이 경상북도 김천에 사신 여기서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원래 이춘풍 선지님,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집안은 유학자 집안이시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전생의 깊은 불연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를 알고 싶은, 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전라도를 넘어오시니까 아마 정산종사님께서 외도에 빠졌으니 내가 가서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다가, 당신도 대종사님의 모습을 뵙고 이사를 오시게 되는데, 그 이사하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 집에 이춘봉 선지님 집안에 딸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옛날에 유학자들은, 특히 유구에서는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타관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답니다. 이 말로 집안의 어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전라도로 넘어오시는데, 원래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스승님네 집안이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한 번도 정말 이렇게 밥도 안 해보시던 우리 이춘풍 선지님의 그 부인이신 정 할머니, 그분도 막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집을 딱 지어놓고 여기에 이춘풍 선진을 살게 했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살게 했지만 그건 공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때 집에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면 그 옷을 이렇게 빨아서 드리는데, 요 바닥에 놓지 않고 뭘 깔고 이렇게 말리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을 그렇게 극진히 시봉을 했고,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경상도에서 살다 전라도로 넘어서 고생은 하셨지만, 대종사님이 오시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진지상을 차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지상을 받으신 대종사님께서 구첩반상으로 차려서, 구첩반상이면 반찬이 많았잖아요. 내가 장가 갈 때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 번으로 족하다,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 근검, 절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밥상을, 진지상을 차려드리도록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춘풍 선지님하고 정삼리화 선지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종곡 유수터이지만 저는 이제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유숙터니까 대종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지님들이 영광과 법상을 오갈 때 이제 쉬무 장소로 쓰셔서 지금은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졌죠. 예, 저렇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회장님과 또 근사님은 답사하느라고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성지는 건물에 있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맑은 기운이 어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우리 그 종곡 유숙터도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해졌죠? 예. 3코스에 가시는 분만 거기를 갈 수 있게, 그리고 직소포포로 가시거나 또 월명암에서도 대종사님께서 기걸하셨어요.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기걸하셨고, 정산종사님은 더 오래 계셨고,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서 우리 복내 정사까지 길을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밤에 다니시면서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제법성지에 관련된 법문은 지금 저렇게 18가지로 내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성지순례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재밌겠죠? 안 가면 후회되겠죠? 네, 모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그곳에 어려웠을 때 시봉하셨던 그 어른들을 뵙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